혹시 지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살고 계신가요? 퇴직했는데도 시간은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62세 김민수입니다. 한때 대기업 부장으로 바쁘게 살았지만 퇴직 후에는 TV 리모컨만 쥐고 사는 시간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뭐가 남을까?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시간 거지에서 매일이 소중한 시간 부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왔다. 회사에서는 마감에 허덕이고 집에서는 쉴 틈 없이 다음 날을 준비했다. 그렇게 62년을 살아온 나, 김민수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일은 없는데 시간은 없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왔다. 회사에서는 마감에 허덕이고 집에서는 쉴 틈 없이 다음 날을 준비했다. 그렇게 62년을 살아온 나, 김민수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일은 없는데 시간은 없었다.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큰아들 준호가 명절에 집에 왔을 때 물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냥 지내지. TV도 보고 가끔 산책도 하고. 준호의 눈에서 안타까움이 비쳤다. 한때 대기업 부장으로 바쁘게 살았던 내가 이제는 시간을 축이며 사는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 자신도 씁쓸했다. 그날 밤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다. 시간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다. 강사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시간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거지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건강 관리에 하루 빵분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시간 거지였다. 퇴직 후 24시간이 주어졌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 갔다. 시니어를 위한 시간 관리 강좌가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앞에 선 강사는 예상과 달리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철입니다. 75세이고 시간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아했다. 75세의 시간 관리 전문가라니. 그는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 웃으며 말했다. 저도 67세에 이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소중합니다. 그날 박상철 강사에게서 시간 가계부라는 개념을 배웠다. 하루 24시간 중 중요한 15시간을 기록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첫날의 시간 가계부는 충격적이었다. TV 시청 5시간, 멍하니 있기 3시간, 인터넷 서핑 2시간. 나머지는 식사와 잠으로 채워졌다. 아내가 내 어깨 너머로 노트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당신 그렇게 살면 뭐가 남을까? 아내의 말에 화가 났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내게 뭘 바라는 건지. 그날 밤 우리는 언성을 높였다. 40년 동안 회사에서 혼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좀 쉬면 안 되나? 쉬는 건 좋지만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건 쉬는 게 아니야. 당신 눈빛이 점점 죽어가.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박상철 강사를 찾아갔다. 그는 커피숍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간을 정리하는 것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빼고 중요한 것은 넣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박 강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지 않을 일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나를 뒤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족? 건강? 취미? 사회적 기여?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세 가지를 정했다. 건강, 가족관계,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목공 취미. 이것들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은 고통이었다. 목공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손가락에 상처도 많이 생겼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내와의 관계였다. 40년 동안 직장 상사로만 살아온 나는 남편이 되는 법을 몰랐다.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내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된장찌개. 그날 저녁 나는 요리 유튜브를 보며 서툴게 된장찌개를 끓였다. 맛은 별로였지만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시간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변화를 느꼈다. TV 시청 시간이 줄고 산책 시간이 늘었다. 목공 수업에서는 작은 책꽂이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였다. 어느 날 작은 아들 민호가 전화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전에 나라면 즉시 돈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시간을 내어 민호를 만났다. 그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고 함께 고민했다. 결국 투자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계획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섭섭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아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한 그 시간이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목공으로 만든 작은 의자를 들고 박상철 강사를 찾아갔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폐암이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의 부인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민수 씨,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죠. 내게 남은 시간도 소중하게 쓸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욱 열심히 시간을 관리했다. 목공 실력이 늘어 이웃들을 위한 작은 가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내와는 주말마다 근교 여행을 다녔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시간 관리 강의를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위해 시간을 팔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입니다. 내 강의를 듣던 한 노인이 물었다. 그래도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1년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시간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쓰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정한 시간 부자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상철 강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내 안에 살아있다. 나는 이제 시간 부자가 되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그날의 시간을 계획하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 가끔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다. 내가 직접 만든 작은 화장대를 선물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민수 씨,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요즘이 우리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을 풍경이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자산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썼지만 이제는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쓰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정한 시간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이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운 지금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시간의 주인이 된 것이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저의 시간 부자 여정은 계속됩니다. 시간 거지로 살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계획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 시간을 팔던 삶에서 이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시간에 쫓기거나 반대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간 관리 고민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시간 부자가 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